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 지은 건물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법정 다툼으로 번졌는데요. 오늘 그 판결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큰 마음 먹고 새로 지은 아파트에 이사를 딱 왔는데, 아니, 우리 집 들어가는 1층 입구에 턱하니 계단만 있는 거예요. 램프가 없어요. 그럼 휠체어나 유모차는 어떻게 들어가죠? 이거 그냥, 아이고, 실수했네 하고 넘어갈 일일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따져야 하는 명백한 하자일까요? 네, 이 사건의 무대는 바로 1708세대가 사는 꽤 큰 신축단지입니다. 여기서 입주민들이 뭉쳤어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조용하던 이 단지가 시끌시끌한 법정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된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팩트부터 딱딱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20개 동에 178세대가 사는 단지고요. 문제가 된 건 딱 한 동, 그 동의 1층 주 출입구에 경사로, 그러니까 램프가 없고 계단만 있었다는 겁니다. 입주민들은 이건 명백한 하자다라고 소송을 걸었고 시공사인 바로 그 555 건설이 피고가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법정으로 가봅니다. 건설사가 꺼내든 첫 번째 방어 카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숫자였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우린 문제 없는데요? 이 건물은 애초에 그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딱 잡아뗀 거죠. 과연 그럴까요? 진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설사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 곳이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단지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건물 한 동 한 동 따로 떼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보세요. 이 그래프를 보면 건설사 주장이 확 와닿죠. 문제가 된 건물 세대수가 몇 개? 딱 8세대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기준은 10세대잖아요. 2세대가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우린 법 어긴 거 아니다. 이 논리인 거죠. 와, 숫자만 놓고 보면 정말 교묘하게 법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법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 계산을 완전히 잘못하고 계시네요. 라고 한 거죠. 법원은 건설사의 이 계산법 자체가 법의 원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근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법원이 꺼내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주택단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법에서는 같은 땅 위에 여러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이걸 각각 따로따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큰 덩어리,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로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숫자는 8이 아니었던 겁니다. 뭐죠? 네, 바로 178. 이 단지 전체 세대수 말이에요. 178세대는 법적 기준인 10세대를 이건 그냥 훌쩍 넘는 수준이 아니죠. 압도적으로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단지 전체가 법 적용 대상이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8세대짜리 건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법원의 아주 명쾌한 판단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어선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니까 건설사가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번에는 주출입구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진짜 주출입구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양쪽 주장이 완전 평행선을 달려요. 건설사는 아니 진짜 메인 출입구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문이다. 거기는 계단 없지 않냐? 그러니 문제 없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법원은 무슨 소리냐. 사람이 사는 곳은 지상 1층부터인데 당연히 외부에서 1층 로비로 바로 들어오는 문이 주출입구다. 바로 여기가 아무런 장애 없이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제 건설사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강력한 주장일 수도 있었어요. 바로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즉, 설계도에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면서 책임을 설계도 탓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도면 보고 그대로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이다. 경사로가 없는 건 설계가 잘못된 거지 우리 시공사 책임이 아니다. 건축가나 시행사한테 따져라. 어떻게 보면 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마저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판결문에 나온 이 문장 하나가 핵심을 꿰뚫어요. 건축시공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 따라서 설계도면이 법에 맞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법원이 볼 때 시공사는 그냥 도면 따라 그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첫째, 전문가잖아요. 그럼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지식으로 도면이 법을 어긴 건 아닌지 꼼꼼히 봐야 합니다. 셋째, 만약에 문제가 보이면 이거 문제 있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해야 하고요. 넷째, 이 모든 걸 안 하고 그냥 잘못된 도면대로 지어버렸다? 그럼 그 책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핑퐁처럼 오가던 치열한 세 번의 공방이 끝나고 드디어 법원의 최종 판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결과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승리였습니다. 건설사가 진 거죠. 법원의 판결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경사로 없는 거, 그거 명백한 하자, 맞다. 그리고 그 책임, 설계도 핑계를 댄 시공사, 당신들에게 있다. 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자, 그럼 입주민들이 이겼구나 하고 끝낼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판결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 의미를 지금부터 짚어보죠. 이건 그냥 경사로 하나 만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장애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권리, 이 접근성 관련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요.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 안에는 법을 지키는지 감시할 사회적 의무까지 들어있다는 걸 명확히 했죠. 마지막으로 앞으로 건설사들이 함부로 책임 떠넘기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판례가 된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모두를 위한 곳이 되려면 과연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울까요? 애초에 잘못된 계획을 그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혹은 알 수 있었으면서도 그걸 현실로 만들어버릴 힘을 가진 사람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